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의 요지는 뭐냐면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하고 객치장 프로그램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난번 시간에 보면 메인이라는 클래스하고 메인이라는 클래스에서 배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콜에서 쓰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객치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보세요. 배너가 바뀌면 메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쪽의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 일반적인 데서는 괜찮아요. 어떨 때 안 되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크고 계속 바뀌고 그런 혼잡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메인이라는 클래스와, 그러니까 여기 수백 개가 있죠? 수백 개가 쓰는 배너라는 클래스를 하다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중간에 요거를 넣어서. 요거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기법. 그러니까 이렇게 따도, 왼쪽처럼 따도 되고, 오른쪽처럼 따도 되는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짜고 나면 배너가 바뀌어도 메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메인을 개발하러 왔을 때 내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짜면 되는 거죠. 딴 거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이용했다고 해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를 아주 목이 터져라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 보세요. 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요 소스를 설명드렸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국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이 소스를 보면 메인 요거처럼 일반 업무를 짜는 개발자들은요, 배너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를 선언하죠. 그리고 프린터 배너를 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배너라는 게 뒤에 있다라는 걸 모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이 아는 거는, 일반 개발자들이 아는 건 뭐만 알아요? 요거 두 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선언하고, 대가리 찍고, 밑에 찍고, 내용 찍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 구구절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뒤에 게 바뀐다고 해서 이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프린트라고 하는 거하고 프린트 배너를 만 갖고 얘는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배너라는 클래스는요, 철저히 이쪽 일반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들은 몰라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뒤에가 바뀌더라도 다른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보통 책에는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죠. 근데 요걸 요렇게만 알면 안 되고요. 그럼 요걸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배너가 있고, 요게 오픈되어 있죠, 이한테. 그리고 요 이 뒤쪽으로 배너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은 배너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얘는 그럼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보고서에 위에를 찍으려면 이거 고르면 되고, 밑에 찍으려면 이거 고르면 되고, 바닥 찍으려면 이거 고르면 돼. 난 이것만 아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셨어요? 그나마 이 프린트 위크에서는 뭐를 콜하는지조차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얘는 오픈되어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프린트 배너는 얘가 이걸 콜하잖아요. 이 로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숨겨져 있잖아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시장 프로그램이니까 각 클래스마다 따로따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짜는 사람은 프린트만 알고 짜면 돼요. 그죠? 딴 걸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객시장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죠? 위에 대가리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뭐 옆에 찍는 거, 뭐 이런 뭘 기능을 하는 로직들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요, 묶어놔요. 예를 들면 레포트를 위한 배너를 찍는 거는 위에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옆에 찍는, 왼쪽 찍는 거, 오른쪽 찍는 거, 이렇게 함수 로직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죠. 레포트 하는 거, 화면 그리는 거, 그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죠. 이자율 계산하는 거 하면 이자율 계산하면 그 안에 보면 무슨 이자 쫙 있죠. 그걸 다 묶어서 이자율 계산하는 거. 배너 찍을 때는 위에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모아서 배너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수 로직을. 여러분 잘 보세요. 했죠? 요거는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회사가 커지거나 회사가 이자율 계산하는 공식을 바꾸거나 화면을 바꾸거나 하면은 이 배너는요, 배너에 있는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렇지만 뭐는 안 바뀌? 자 볼게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또 하는 거예요. 그 레포트를 찍을 때는 프린트라는 클래스를 써요.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대가리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바지 찍는 거. 또 볼게요. 입출력 화면을 그릴 때는 IO 폼이라는 걸 써요. IO 폼 있죠? IO 폼에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로고 찍는 거, 뭐 밑에 옆에 찍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놔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객체장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알고 나면 쉽다니까요. 자, 그래서 프린트는요, 뭐예요? 외부에 공개되는 거예요. 레포트를 찍을 때 위에를 찍고자 하면 이거를 부르고요. 밑에를 찍고자 하면 프린트 스트롱을 부르면 돼요. 라고 공개를 해놓는 거죠. 요거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자, 공장에서 레포트를 찍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 팩토리 배너라고 이름을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팩토리 배너는 뭐를 콜해요? 제가 위에를 찍고자 하면 당연히 프린트 위크를 콜하고 밑에를 찍고자 하면 프린트 스트롱을 콜할 거 아니에요. 콜했죠? 그런데 공장이니까 얘는 위에를 찍을 때는 뭐 어떤 거를 콜한다고요? show with palm이라는 걸 콜한다니까요. 얘는 show with double palm을 콜한다니까요. 인사부서에서 레포트를 찍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위에 찍을 때는 프린트 위크 하죠? 밑에 찍을 때는 프린트 스트롱을 해요. 얘는 위에 찍을 때는 뭐를 해요? 똑같이 show with ester를 콜하고요. 얘는 show with double star를 콜한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공장에서 레포트를 찍을 때는 당연히 뭐를 써요? 레포트 찍는 것에 대한 요함수를 써서 하는 거죠. 그 요함수 쓸 때 얘는 실질적으로 역할은 이 로직 중에서 어떤 걸 콜한다. 어떤 걸 콜한다고 되어 있죠. 인사부서에서 레포트 찍을 때는 위에 찍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이름 그대로 써야죠.
누가 와도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 똑같죠? 여기도 똑같죠? 이런 거 같아야 돼요. 그렇지만 인사보세 코라는 내용은 다르게 나으니까 로직이 달라지겠죠. 보이시죠? 달라지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요게 뭐죠? 요게 우리의 IT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업무 개발자가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되냐면, 너는 공장 업무, 공장에서 쓰는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 너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프린트 팩토리 배너를 콜해서 써.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함수들은 프린트에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사용해서 하면 돼. 라고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레포트를 찍는 프로그래머가 10명이 들어왔어요. 레포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공장 쪽은 10명이 짠다고 해서 프로그램 모양이 달라지나요? 같죠. 자, 보세요. 이렇게 짰어요. 이 사람이 10명이 한 1000개쯤 되는 레포트를 다 그냥 공장이니까 뭐 장비마다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짜고 갔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화면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1000개의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세월이 지났어요. 야, 뭐, 재무부서에서도 보고서를 찍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어떻게 짜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재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짜기 위한 로직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을 해요. 이 배너라는 거는 보고서를 위한 함수를 모은 거니까 이거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고서는 모양은 같죠? 이거랑 이건 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드는 거죠? 프린트, 파이낸스 배너. 당연히 뭐가 있죠? 대가리는 프린트 위크, 밑에는 프린트 스트롱. 근데 프린트 위크에서는 어떤 걸 콜해라. 여기 새로 만든 거. 프린트 스트롱은 이걸 콜해라. 이거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 파이낸스 배너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개발자 투입해서 재무부에서 필요한 보고서를 한 50개를 짜게 해요. 어떻게 짜면 돼요?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똑같죠? 모양이 달라지겠어요? 자, 그러면 짜놓은 다음에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짠 보고서가 1000개쯤 돼요. 모양이 달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도 안 그렇죠. 자, 보세요. 이쪽의 변화가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쪽을 짜는 사람이 이쪽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짤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우실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각종 예를 들면 보고서 만들기, 화면 만들기, 이자율 계산하기, 뭐 생산부서면 무슨 각종 로직들이 있어요. 그 로직들 업무 분석에서 다 찾아가지고 로직을 쫙 해요.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을 위한 로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로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A 로직을 활용하기 위한 입출력 화면, 그럼 입출력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IO 폼이라는 이름이 되겠죠. 그 안에 가보면 위에 찍기, 바지 찍기, 뭐 찍겠죠. 바지 찍을 때 그 해당되는 그걸 콜해야죠. 예를 들면 요게 만약에 IO 폼이라고 가정해봐요. 거기서 IO 폼에 프린트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예를 들면 뭐 공정에서 무슨 보고서 찍는 거, 무슨 내용을 찍는 거, 요건 무슨 내용을 찍는 걸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프린트 IO 폼 프린트 팩토리 IO 폼 거기서 여기서 정한 프린트 위크는 어떤 걸 콜한다. 그럼 이 함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등록해 놓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회사 업무가 바뀌었어. 회사에서 로고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바꾸죠.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꾸자마자 보고서가 어떻게 돼요? 바로 바뀐 게 반영이 되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 로직을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내가 찾아가지고 소스를 보면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나씩 고치고 컴파일 새로 하고 그런 걸 1000번을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훌륭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에서 객지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객지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분석 및 설계는, 객지장 분석 설계는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로직들은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레포트용 로직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로직은 묶어주는 거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출력하려는 함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거를 이용해서 각종 부서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연결시켜주는. 보이시죠? 여기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요걸 해주고 나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엔터프라이즈 IT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기업 IT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만들 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나중에 이거 뭐 수백 개 수천 개 짠다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와도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이 와도요. 프로그램이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이 짠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쪽이 바뀐다고 해서 이쪽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그림이 처음에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앞에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자, 원래 배너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둘 사이에, 이거와 이거 사이에 뭐를 놓은 거예요? 프린트하고 요 두 개 층을 놔서 이거 배너가 중요한 클래스하고 업무용 클래스를 분리시킨 거죠. 이게 어댑터 패턴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떠나서 객지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아, 이건 레포트 찍을 때는 이렇게. 입출력일 때는 요 이름 갖다가 아이오폼, 뭐 팩토리 레포트, 그러면 팩토리 레포트 이렇게 써놓으라니까요. 쭉 저기. 그럼 이 개발하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 로직은 몰라도 되죠. 그죠? 혹시나 이제 뭐가 바뀌면 개발자가 와서 로직을 만들어서 이거 등록시키면 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속이나 인캡슐레이션 이런 것들은요, 객지장 프로그래밍이 아니고요. 그 객지장 프로그래밍의 특성을 요약한 거고요. 객지장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짜야 돼요.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로직하고 실제로 개발한 프로그램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에 보면 한 20몇 개 정도 되죠? 패턴이 좀 있어요. 앞으로도 설명을 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댑터 패턴이 뭐 이런 일반 그 책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일반 기업용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이 어댑터 패턴이 우리한테 그 보여주는 어떤 철학? 이런 면들, 이런 거, 로직, 중요한 클래스하고 업무용 클래스를 분리시키는 로직,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라는 이런 어떤 컨셉도요, 우리가 업무용 프로그램, 엔터프라이즈 IT 프레임워크 할 때는 아주 유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객지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감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똑같은 거 갖고 맨날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건데 한 장 더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업무용 프로그램이죠. 수천 개가 있죠.
그럼 이 로직을 갖다가 얘들이 쓰려면 어떻게 쓰라고 그걸 쓰는 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쪽이 숨겨지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요것만 갖고 짜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은요, 몇십 개 있을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도 있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 평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쭉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온 사람들은 요것만 공개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갖고 프로그램 짜면 충분히 짜죠. 그리고 이렇게 짜놔야, 이 업무를 개발하러 온 친구들이 해킹을 못 해요. 뭘 알아야 해킹을 하죠. 이 친구들이 짜다가 만약에 필요한 로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을 만드는 IT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요청을 하면 되죠. 이런 로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내가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하면 되죠. 그리고선 여기서 연결시켜주고, 넌 이제 이거 불렀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죠. 지금 여러분은 드디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객지장 프로그래밍의 어떤 모양, 맛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짜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클래스만 갖고 짜는 거는 객지장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멋지게 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짜려고 하면요, 예를 들면 자바 언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바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짜는 법을 공부해야 돼요. 요거는 일반 개발자들이라면 이렇게 못 짜죠. 근데 마침 저희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짜는 뭘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걸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걸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객체장 개발자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뭐 이런 거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곤 하지만 대단한 개발자는 아닙니다. 다만 객체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패턴에 이제 한개 한 거예요, 한 개. 요 한 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중요한 클래스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 노하우. 보이시죠? 여기 프린트하고 프린트 배너라는 요 두 놈의 역할.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이런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하죠. 하긴 뭐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유명하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이런 기법들을 배워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업무 개발할 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시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년 안에 걸레됩니다. 왜? 새로운 프로그램 짜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로직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면 이 로직이 바뀌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바뀌면 이거는 대책이 없거든요. 로직이 바뀐 거를 이거를 찾는 것보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새로 짜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새로 짭니다. 언제 다 일 열어서 소스 보면서 그걸 써놨으면 체크하고 합니까? 새로 짜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면 처음에 100개였던 게 1년 지나면 1000개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누가 와서 걸레 됐냐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걸레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거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여기 이걸 통해서 중요한 클래스하고 업무용 클래스를 분리하는 기법, 컨셉, 방법, 분리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있는 소스들은 다 잘 돌아가는 겁니다. 원하시면 한번 돌려보셔도 좋고요. 돌리신 다음에 뭘 추가를 해보시고 바꿔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한 거를 정확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기법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